자, 창문을 먼저 만들어 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창문을 만들어 본다고 가정하면 좌측이죠. 여기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렉탱글, 그래서 창틀을 만들고 풀앤푸시로 120mm만 주시면 돼요. 트리플 클릭으로 메이크 그룹 하시면 되겠죠. 자,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다가 렉탱글 이렇게요. 사각형으로 40, 120 로테이트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생긴 거죠. 얘가 요 경로를 따라서 경로가 사각형이 하나 더 있어야 되네요. 렉탱글 요 경로를 따라서 팔로우미 다 안 만들어지나요? 얘가 그 다음 다시 한번 해볼까요? 팔로우미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네요. 다시 조금만 빼볼까요? 밀어보든지 빼든지. 여기는 선을 마저 연결해야 되겠네요. 끊어지지 않게. 다시 볼까요? 렉탱글 자, 요거죠. 패스 선택하고 팔로우미 클릭하면 창틀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팔로우미를 하셔도 돼요. 팔로우미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저처럼 렉탱글 2번 그리시면 돼요. 렉탱글 1번, 렉탱글 2번, 그 다음 안쪽에 있는 사각형 지우고 풀앤푸시 120mm, 그 다음 트리플 클릭으로 메이크 그룹. 그럼 되겠죠. 그 다음에 창을 만들어야죠. 똑같이 사각형 2개 그리고 그 다음 풀앤푸시 40mm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다시 사각형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위치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가운데로 이 정도가 되겠군요. 같이 선택하고 다시 메이크 그룹. 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뒤쪽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 툴로 자, 여기 점이 중간점으로 복제가 되면 돼요. 이렇게요. 그럼 여기가 틈이 뜬단 말이죠. 이렇게 틈이 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동 툴로 이렇게 붙어야
여기 문턱이 지겠죠. 마찬가지로 조금 더 합니다. 얘까지. 그래서 이동 툴로 얘를 밖으로 빼내면 되죠. 자, 이렇게 조금만 더 빼주시면 돼요. 한 10mm 정도만. 그러면 이렇게 해서 톡 튀어나온 창문이 완성이 되겠죠. 팔로우미를 이용해서 창문을 만드는 방법하고, 그 다음 저처럼 그냥 렉탱을 이용해서 창문 만드는 방법하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정면으로 가볼까요? 자, 주출입구죠. 보세요. 똑같이 렉탱글로 두 번을 그립니다. 한 번, 두 번.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얘도 똑같아요. 똑같이 120mm 주시면 됩니다. 풀앤푸시 120. 자, 이 위에는 그냥 유리창이에요. 자, 트리플 클릭한 다음에 메이크 그룹. 자, 얘도 트리플 클릭한 다음 메이크 그룹. 이 위에는 반투명. 이렇게. 자, 반투명 유리창이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 위에는. 그럼 여기는 뭘까요? 현관문이면 되겠죠. 자, 현관문 이거 따라서 그리시면 돼요. 렉탱글 보시면 이 안쪽에 사각형들이 몇 개 있죠? 같이 따라 그리겠습니다. 이건 문이에요. 문이. 이거 그대로 문이 따라 그리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서클, 다시 서클. 그 다음에 테이프 툴이 있어요. 이 테이프 툴로 거리를 재보면 20mm인 거 알아요. 옵셋 있죠? 20mm. 20mm. 그러면 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이때 여기부터 하나씩 정리해 나가죠. 라인으로 대각선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대각선 다 그려줍니다. 원래 여기 대각선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문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거나 바깥쪽으로 튀어나왔거나, 그러니까 선택을 한 다음에 이거 안으로 밀어 넣어 보죠. 많이도 넣을 필요 없어요. 이동 명령어로 이렇게 붙잡아서, 자, 화살표 방향으로, 자, 레드 축의 방향, 그린 축의 방향입니다. 그린 축의 방향 이렇게요.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돼요. 그린 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그린 축의 방향으로 한 10mm만 넣어 볼까요? 그러면 모양 잡힌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속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거 정면 도면 끄면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요 입체감 생긴 거 보이시죠? 자, 여기다가 옵셋을 한 번 더 줘볼까요? 옵셋 20mm. 그 다음에 똑같이 대각선을 선을 더 그려봅니다. 이렇게.
지금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자, 이동 툴로 그린축 방향으로, 자, 이렇게요. 10mm만. 그러면 요철감 있는 문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들어갔다 나갔다. 이건 표현하기 나름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하려면은 똑같이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야 됩니다. 대각선을 클릭해서 대각선 그리시고, 이 위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요. 여기가 반원이 되는 자리죠. 중심 들어가는 자리. 그 다음에 뭐 이 위에도 하나씩. 자, 그 다음에 한번 이동해 볼까요? 선택하고 이동 툴로 그린 축의 방향으로 10mm만.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물론 여기처럼 한 번 더 만들면 원상복귀 되겠죠. 이렇게. 이건 편하신 대로 작업해 보시면 됩니다. 자, 작업해 보시죠.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네. 20mm. 이제 난간을 만들 건데, 지금 보시면 이게 난간이에요. 난간이 딱 여기만 나와 있어요. 딱 여기만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판단하냐면, 여기가 계단이기 때문에 이 위로 이만큼 올라가 있단 말이죠. 여기서도 따져봐야 돼요. 난간 높이가 도대체 얼마나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테이프 툴로 난간의 높이를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난간 높이가 1000mm 정도 돼요. 자, 먼저 라인으로 하나를 그려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를 그리시고, 그 다음 거를 이렇게 그려 놓는데, 얘가 이만큼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1000mm가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테이프 툴로 잡아서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Z 방향으로 1000mm.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난간 테이프 툴로 연장을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테이프 툴로 연장을 해줄 수 있어요. 선의 방향으로 이와 같이 연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 그리기만 하면 돼요.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45mm예요. 그럼 얘가 Z 방향으로 45mm 이렇게 올라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습이 이만큼 나오겠죠. 또 따라 그리세요. 이렇게.
혹시 삐뚤어지면 면이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확인도 해보고. 교차점이 안 잡히네요. 교차점이 안 잡힌다는 얘기는 이거 방향이 안 맞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요만큼만 일단 가볼까요? 그 나머지 더 그려도 좋고, 아니면 여기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네요. 중간에 이음매들을 지워 놓으면 얘가 난간이 이렇게 생긴 거 알 수 있어요. 난간이 이런 모양입니다. 자, 얘를 트리플 클릭한 다음에 복사해서 가지고 오세요. 이동 툴로. 자, 어디까지예요? 여기인 거죠. 그 다음 풀앤푸시로 똑같이 요만큼 돌출해 놓으면 모습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면이 하나 빠졌네요.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얘가 이쪽에 하나 더 있는 거죠. 트리플 클릭한 다음 메이크 그룹, 이동 툴로 한 번 더 컨트롤 키 눌러서 복제를 해주면 이와 같이 난간이 만들어집니다. 자, 또 하나 모서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모서리를 선택한 다음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자, 이동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동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웨일드 기능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웨일드가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바로 이 부분에 하나 더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얘는 여기 중간에 있어야 돼요. 중간에 이동 툴로 중간에다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얘가 경로예요. 그리고 패스 카피로 클릭. 300mm. 얘가 왜 안 될까요? 이거 웨일드가 안 됐네요. 다시. 아니, 연결이 안 됐네. 다시 이동하기. 붙어버렸네. 좀 빼봅시다. 다시 볼까요? 웨일드. 자, 붙은 거 맞죠? 그 다음 얘는 지우고 트리플 클릭으로 메이크 그룹.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선택하고 이동 툴로 중간에다 갖다 내세요. 이렇게 중간에. 그 다음 패스 카피로 클릭. 그 다음 300mm 간격. 자, 300mm 간격으로 쭉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때 이 끄트머리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여기 끝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동 툴로 조금만 움직여 보자고. 이렇게 중간까지. 그러면 모습이 완성이 됐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스케일 툴로 조금만 키워 봅시다.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요. 조금씩만 더 키워보면 얘네들이 이만큼 커지는 거 알죠? 자, 하나씩 키워볼까요? 그러면 하나씩 조절이 되겠죠.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게끔. 마찬가지로 스케일로 하나씩 조절해 보자고요. 들어간 거는 상관없겠고,
얘네는 같이 조절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하나 더 있었네. 자, 그러면 이거 그러면 난간까지는 다 만들어졌죠. 얘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니까 얘도 메이크 그룹 해서 그룹으로 만들고 이동 툴로 여기다가 복제를 해주면 난간까지는 쉽게 만들어지겠죠. 여기까지 해보시죠.
현관문이요? 얘는 두께 안 줬어요. 네. 자, 조금 더 볼까요? 이번엔 이 위쪽이요. 여기 C자 모양으로 생긴 거 있죠? 바로 여기요. 이렇게 C자 모양으로 생긴 바로 여기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면을 만들고 어디까지 나오면 되냐면 여기까지만 나오면 돼요. 여기까지. 프렌푸시로 여기까지만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뭐 조금 더 나오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얘를 여기까지 끄집어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면 현관 부분은 다 끝났겠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면 이제 문제의 이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볼까요? 발코니죠. 여기도 발코니입니다. 자, 렉탱으로 발코니를 그려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중심이 어디 있을까요? 얘가 1000mm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000mm. 여기서부터 다시 1000mm. 바로 여기 중심이 여기 있는 거죠. 서클로 그 다음에 이 안쪽은 지우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은 딱 여기만 이렇게 남는 거죠. 이렇게. 얘 지워졌네. 다시 볼까요? 1000mm. 시작점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긴 지워도 되겠고 여긴 남아있고. 다시 볼까요? 1000mm. 여기 끝점에서 1000mm. 여기 교차점 보이시죠? 투포인트 아크. 시작점, 끝점, 그 다음에 탁재. 그러면 딱 요만큼만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 이거 옵셋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옵셋에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100mm입니다. 그러니까 테두리를 미리 선택해야. 그냥 가죠. 옵셋 100mm.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 얘네들은 이동하면 돼요. 여기 있는 요 모서리를 그냥 끝까지 밀고 가버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트리플 클릭한다. 아이고, 이거 벽에 붙어버렸네. 자, 얘가 이거 붙어버렸네. 이거죠. 다시 볼까요? 이동하기. 여기하고 여기하고. 자,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이동하기. 여긴 거죠. 이렇게요. 혹은 여기서부터 만들어져도 되겠고요. 자, 그룹을 오픈해서 프렌푸시로 당기면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모양이 완성될 거고, 얘는 이렇게 안쪽으로 여기 구멍 났네요. 그죠? 오픈되어 있네요. 이거는
라인으로 막으시면 돼요. 그러면 어딘가 구멍이 오픈돼서 그런 거니까 막아보세요. 이렇게. 자, 여기 지금 막혔고 여기는 오픈되어 있고, 자, 여기도 렉탱으로. 자, 그러면 여기도 만들어졌죠. 선택하고 한 100mm만 내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밑에는 상관없겠고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서 끝났죠. 얘가 이동 툴로 여기도 있어야 되지만 다시 얘가 여기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해되시나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얘도 여기랑 레벨이 똑같아야죠. 지금 레벨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레벨로 낮춰줘야 돼요. 자, 똑같이 100mm 옵셋 하신 다음에, 자, 선택하고 자, 옵셋 해볼까요? 이렇게 100mm 똑같이 100mm 옵셋하고 얘도 프렘 푸시로 100mm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됐고, 뭔가 막혀 있는데, 네, 여기는 삭제해도 되겠고요. 그러면 자, 선이 하나로 쭉 연결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 얘는 그룹을 풀어볼까요? 그러면 여기하고 선이 서로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 테라스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요거는 나중에 여기 난간 올리는 거는 1층이나 2층은 이 정면에서 난간 만들었던 얘네들하고 똑같은 거고, 다만 여기 부분만 난간 만드는 게 조금 어려운 거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다시 보세요.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배면을 껐단 말이죠. 배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스란히 여기 위에 면을 선택해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동하면, 자, 이렇게 난간이 만들어지겠죠. 프렘 푸시로 만들어지나요? 왜 붙었네? 컨트롤 키 눌러서 얘도 난간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프렘 푸시로 이만큼 내리면 난간까지는 만들어지겠죠. 이걸 난간 두겁이라고 하죠. 난간 두겁을 여기까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 더 여기다 조금 더 만들어서 이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도 똑같이 위에 부분을 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 다음 프렘 푸시로 그러면
난간 두 겹까지는 금방금방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복사해서 풀앤푸시로, 그러면 금방 난간 두 겹까지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자, 난간 동자 만드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여기 있는 패스 카피를 이용하면 난간 두 겹은, 난간 동자들은 쉽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나머지 쭉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난간 봉을 만들 때는 경로를 하나 따라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인으로 하나씩 따라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먼저 라인이 될 자리를 이렇게 하나씩 따라 그리셔야 돼요. 물론 이거 다 그룹을 다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먼저 라인이 들어갈 자리를 혹은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2포인트 아크나 혹은 3포인트 아크나 끝점 클릭, 다시 볼까요? 끝점 클릭.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얘네들 이 선들을 다 선택하고, 이 선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웨일드 하시라고요. 그래야 선들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될 것이고, 경로를 미리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 있는 얘네들 있죠? 이걸 복사해서 쓰자는 말이죠. 패스 카피로 클릭. 와우, 이거 오픈이 안 돼 있군요. 다시 하나만 선택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 컨트롤 V, 다시 봅시다. 선택하고 패스 카피. 자,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선택을 해서 이거 배면이니까 배면을 감추고, 선택을 해서 얘네들 그룹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죠. 메이크 그룹, 그리고 이동하기, 여기서부터 고스란히 이 바닥까지 복제를 하면, 네, 그러면 여기는 끝났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아까 했듯이 따라 그리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얘 그룹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똑같이 선을 그리셔야 됩니다. 선을 그릴 때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만들어 놔야 되겠죠. 끝점들을 먼저 연결하시고, 그러면 중간점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점에서부터, 그러면 선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여기도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그 다음 2포인트 아크 클릭한 다음 어디쯤일까요? 1000이었으니까 950이네요. 아이고, 제대로 안 만들어지네요.
그러면 중심점이 얘가 중심점을 못 찾아서 그래요. 네. 중심점, 시작점, 끝점 이렇게 오는 거죠. 선들을 차분히 지워버리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 제대로 안 되네요. 그러면 중심선을 그려야 되겠군요. 중심점, 시작점, 끝점.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필요 없는 선들 싹 지우고 그 다음에 선 트리플 클릭하시면 그 다음에 웨일드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웨일드가 된단 말이죠. 선택하시고 패스 카피 아까 하나 만들어 놓은 거 그러면 이렇게 난간 동자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난간 동자가 전부 완성이 된 거죠. 나머지 창문들은 만들어서 넣어 보세요. 패스 카피를 하려면 제일 먼저 패스가 있어야 돼요. 패스를 만들 건데요. 먼저 이렇게 패스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익스텐션의 웨일드라는 기능으로 패스를 하나로 만들어 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종종 웨일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저는 웨일드 된 거 보이시죠? 웨일드가 안 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점들이 떨어져 있는 경우. 선과 선이 끝점이 맞닿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경우 당연히 안 돼요. 두 번째, 이 선이 맞닿고 있는 이 면 있잖아요. 이 면이 그룹으로 안 잡혀 있는 경우는 또 안 돼요. 면으로 돼 있는 경우는 웨일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패스가 들어가야 할 자리는 이렇게 저처럼 그룹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제일 첫 번째 패스를 먼저 선택합니다. 패스를 선택하고 어디 갔을까요? 없네. 자, 그러면 하나 불러올까요? 자, 패스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 익스텐션의 패스 카피요. 그러면 스케치업이 대상을 눌러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우하단에 숫자가 있습니다. 간격이에요. 그 간격 쓰고 엔터 누르면 됩니다. 얘는 삭제하면 되고요. 네. 다시요. 자, 패스 카피를 하기 위해서는 이 패스가 반드시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어야 돼요. 자, 이거 분해해보죠. 익스플로드. 자, 지금 다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패스를 먼저 선택하고 웨일드요. 이게 패스가 하나로 안 묶이는 경우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끝점이 안 닿아 있는 경우, 점이 떨어져 있는 경우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요, 다른 객체 면 위에 올라가 있는 경우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그룹으로 떨어뜨려 놨잖아요.
이렇게 그룹으로 떨어뜨려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패스를 먼저 선택하고 경로를 선택하고 패스 카피요. 그리고 난간 동작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간격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간격 쓰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난간 동자가 복제돼서 들어가게 돼요. 자, 마무리 지어 보시죠.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네? 간격이요. 간격이 숫자 쓰고 엔터, 300 엔터. 숫자 그러니까 선 클릭하고 네. 모형 누르고 숫자예요. 네. 지금 간격이 3,000mm인데. 이거 한 번에 구르면 못해요. 네, 한 번에 안 돼요. 오, 좋아요.
자, 우리가 재질을 넣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우리가 쉬운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머티리얼인 거죠. 바로 여기 있는 재질을 이용해서 재질을 넣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여기 당구공을 누르면 V-Ray 에셋 에디터가 나옵니다. 이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재질입니다. 이게 재질이에요. V-Ray 재질입니다. 상성이라는 말 있죠. 서로 잘 맞는 것. V-Ray 렌더러에는 V-Ray 라이트, V-Ray 카메라, V-Ray 매트리얼 이렇게 사용해야 가장 상성이 좋습니다. 물론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V-Ray 매트리얼을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죠. 자, V-Ray 매트리얼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옵션을 열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V-Ray를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재질들, 이거 라이브러리라고 하고요. 이 왼쪽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일일이 수정해서 바꿔야 될 값들입니다. 간단하게 New Material 누르면 이렇게 재질을 오픈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 제너릭 일반적인이죠. 얘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에미시브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얘도 써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웹툰 작가라면 여기 있는 툰이라는 재질을 쓰시면 돼요. 그 요즘 나오는 웹툰들 있죠? 인터넷 만화들. 거기에 길거리나 거실이나 이런 부분들, 풍경들은 요즘 대부분 다 스케치업에 이 웹툰, 이 툰 렌더를 이용해서 렌더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에미시브는 뭐냐면 야광 효과예요. 야광처럼 빛이 없어도 야광처럼 효과 나는 거. 예를 들어 이렇게 형광등 같은 거 있잖아요. 형광등 재질을 표현할 때, 그럴 때 에미시브 재질을 주시면 형광등처럼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먼저 제너릭을 들어가면 가장 기본적으로 디퓨즈가 나옵니다. 이게 기본적인 색상이에요. 디퓨즈라고 하는 건 사물이 지닌 기본적인 색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디퓨즈를 이용해서 색상을 바꿉니다. 클릭해서 색상을 제가 바꿨습니다. 빨간색으로 갈까요? 그러면 샘플이 빨갛게 바뀌었죠? 자, 여기 있는 벽에다가 주고 싶어요. 여기는 이 벽에다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Apply Material to Selection. 두 번째 거예요. Apply가 지정하다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Apply Material, 재질 지정해주기, to Selection, 선택한 것에서 재질 지정해주기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V-Ray 재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얘입니다. 저걸 체크를 해제하면 적용 안 한다는 뜻이에요. 체크를 하면 적용이 됩니다. 무엇을 적용하는 거냐면 바로 여기 있는 맵이요. 맵입니다. 맵. 재질은 크게 두 개예요. 매트리얼 MATERIAL 매트리얼이 있으면 그 속에 맵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맵은 그냥 지도란 뜻이겠죠. 자, 제가 맵을 불러올 건데요. 잘 보세요. 지금 여기가 이 벽이 그냥 단순히 페인트 칠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벽은 대리석이든 적벽돌이든 뭐 이런 것들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질감 효과를 내줘야 돼요.
그런 질감 효과. 제가 이거 설명한 적이 있어요. 용어로 텍스처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언제 썼냐면 바로 여기 임포트 할 때 여기 JPG 선택하고 이미지하고 텍스처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때 우리 텍스처 불러와 가지고 이런 거 만들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텍스처가 맵이에요. 텍스처가 맵입니다. 질감 효과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주면 질감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류의 질감 효과를 줄 건지 이만큼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맵이에요. 우리가 쓸 건 바로 이 비트맵입니다. 비트맵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건 이 비트맵입니다. 비트맵이 뭐냐면 사진이란 뜻이에요. 그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리석 모양의 사진을 불러다가 입히는 것, 이게 바로 비트맵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거 어디 갔을까요? 여기 그라디언트나 혹은 여기 마블이라고 있어요. 조금 더 밑으로 내리면 마블, 대리석 질감 효과 내는 거. 또 조금 더 내리면 뭐 노이즈라든지 하늘 그림이라든지 스모크. 스모크면 연기죠. 연기라든지 혹은 워터, 물 같은 질감 효과를 낼 때 씁니다. 이런 거 V-Ray가 알아서 계산해줘요. 나는 물 재질을 주어라 라고 하면 나머지는 V-Ray가 알아서 모양을 만들어내요. 이런 걸 맵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써야 될 맵은 바로 비트맵입니다. 비트맵을 선택하면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오라고 해요. 비트맵이 우리나라 말로 사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진을 쓸 건지, 예를 들어서 징크를 써볼까요? 이거 징크예요. 철판 느낌. 아니면 대리석을 써도 돼요. 요즘 대리석 벽제 많이 쓰잖아요. 혹은 인조 대리석. 벽체를 어떤 걸로 쓸 건지 내가 지정한 다음 탄성 코트. 네. 이런 거 스타코어 같은 거 많이 쓰니까, 제소나 이런 거 많이 쓰니까, 자, 열기.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와요. 자, 그리고 백.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소 그림이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서 여기 어떻게 바뀌냐면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끄면 질감이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게 반복이 돼요. 다시 누르면 이렇게 질감 효과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질감을 불러다가 벽체에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맵소스가 지금 보시면 되게 작게 나올 거예요. 그죠? 자, 어떻게 하시냐면 머티리얼에 보시면, 머티리얼 트레이 보시면 이 스폰지 있죠? 스포이드로 꾹 클릭한 다음 에디트. 그러면 여기 사이즈가 나와요. 여기 사이즈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000. 그러면 충분히 사이즈가 커질 수도 있고 혹은 충분히 작게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사이즈는 여기서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매트리얼을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고 늘 같이 쓰셔야 되는 게 옳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필터 블루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필터 블루어가 뭐냐면 이미지를 뿌옇게 흐리게 하는 것. 지금 왼쪽에 보면 이미지가 뿌옇게 흐려져 있죠. 이게 블루어 처리된 겁니다. 이게 블루어 처리된 거예요. 물론 샘플은 아니고 이렇게 보이는 것, 이렇게 뿌옇게 흐리게 보이는 것. 왜 우리 모자이크 처리되는 거 있잖아요. 모자이크는 이렇게 네모나게 나오는 거고,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뿌옇게 흐려지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 포커스 아웃 포커싱이 잡히면 이미지가 사진이 뿌옇게 흐려지죠. 그 아웃 포커싱 잡히는 게 바로 이 필터 블루어예요. 이 값이 커지면 이렇게 이미지가 뿌얘집니다. 이미지가 뿌옇게 흐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초점 안 맞은 사진처럼 이렇게 뿌옇게 흐려집니다. 이 값 자체를 낮게 주셔야 이미지가 또렷하게 나옵니다. 이 필터 블루어 값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필터 블루어 값을 낮게 주시면 이미지가 또렷하게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여기 리플렉션과 리프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프렉션하고 리플렉션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음이 거의 흡사해요. 발음이 비슷비슷합니다. 이 리플렉션은 뭐냐면 반사란 뜻입니다. 반사.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를 오픈해 볼게요. 거실입니다. 아니요. 보통 거실 바닥이 반딱반딱해요. 아니, 욕실 바닥이 반딱반딱하죠? 왜냐면 타일 때문에 주변이 많이 비치잖아요. 네. 그렇게 타일 바닥처럼 혹은 유리처럼, 유리나 거울처럼 상대방을 반사시킬 때 쓰는 게 리플렉션입니다. 제가 필요 없는 건 삭제했습니다. 자, 여기 바닥만 보도록 하죠. 언락 올. 바닥이 이렇게 있네요. 네, 좋습니다. 재질 많죠? 자, 전체 다 선택해서 지우고, 많아요. 자,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감은 대충 제가 탁하게 주었고요. 바닥에다 주는 거죠. 바닥에다가 어플리 적용해 주었습니다. 바닥에 적용된 거 맞죠? 자, 리플렉션입니다. 리플렉션은 반사란 뜻이에요. 사물을 반사를 시킬 때 쓰는 명령 재질이 이 리플렉션입니다. 그래서 이 리플렉션 값을 주시면, 자, 렌더링을 걸어 볼까요? 얘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렌더링을 걸어야만 해요. 네. 자, 렌더링. 그러면 반사 재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반사 재질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바닥에다 주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바닥 부분에 반사가 들어갑니다. 여기 바닥에 반사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이게 빔이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였던가? 보죠. 반사가 들어간 게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반사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 위에를 반사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제 컴퓨터에는 여기도 반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잘 안 보이니까. 지금 반사된 거 보이시나요? 제가 하얗게 처리했습니다. 이 위에는 밝아서 감춰졌지만 이렇게 반사되는 부분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렌더링을 걸어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렌더링 걸어보시죠. 됩니다. 리플렉션, 글루스니스는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조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조명이 들어왔을 때
조명이 이렇게 반사가 되겠죠. 네, 이 값을 조절하면 이렇게 반사가, 조명 반사가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조명 반사는 아니고요. 조명으로부터 빛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반사되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걸 글로스니스라고 합니다. 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쭉 설명드리도록 하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